뭐야, 산속에 웬 명품 가방이 버려져 있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무거워?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40살 노총각 한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피범벅이 된 채 짐짝처럼 구겨진 여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녀 이서윤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가느다란 손으로 한수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공포와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벌 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산골 남자와 죽음의 구덩이에서 돌아온 그녀의 처절한 반격. 이 기묘한 동행이 불러올 파격적인 결말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깊은 산세가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 속에 집어삼켜진 밤입니다.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은 아름드리 나무들을 금방이라도 꺾어버릴 듯 몰아치죠. 40살 노총각 강한수가 젖어서 무거워진 바지춤을 연신 끌어올리며 험한 산비탈을 거칠게 내려갔습니다. 강한수가 손에 든 낡은 랜턴을 사방으로 휘두르며 빗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염소가 대체 어디로 도망간 거야? 이 비에 길이라도 잃으면 오늘로 우리 집 전 재산은 끝장인데. 강한수가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미끄러운 흙탕길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발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뭉툭한 감촉이 걸려 강한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강한수가 랜턴 불빛을 발밑으로 비추며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깊은 산골에 웬 커다란 가방이 버려져 있어? 강한수가 흙더미에 반쯤 파묻힌 커다란 보라색 여행용 가방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한수가 가방 틈새로 삐져나온 화려한 분홍색 비단 조각을 발견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거칠게 잡아당겨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짐짝처럼 구겨져 들어있는 젊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강한수가 여자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잖아. 야 아가씨, 정신 좀 차려봐. 죽으면 안 돼. 이서윤은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아주 가느다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목에 감긴 질긴 나일론 줄을 손으로 뜯어내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들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거야. 조금만 참아봐. 내가 꼭 살려줄 테니까. 강한수가 이서윤의 몸을 가방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넓은 등 위로 힘겹게 들쳐업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산길은 발을 뗄 때마다 발목까지 푹푹 빠져 기운을 다 빼놓았죠. 강한수가 미끄러운 바닥을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디디며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아. 나 강한수가 누군데. 조금만 더 가면 내 집이야. 이서윤의 차가운 숨결이 강한수의 젖은 뒷덜미에 닿을 때마다 강한수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강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절벽 옆길을 기어오르듯 올라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강한수가 자신의 집인 낡은 오두막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가며 거실 바닥에 이서윤을 눕혔습니다. 방 안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빗소리와 강한수의 터질 듯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강한수가 벽장에 숨겨둔 낡은 구급 상자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야 해. 아가씨,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어떻게든 살려낼게.
강한수가 깨끗한 수건에 물을 적셔 이서윤의 얼굴에 묻은 진흙과 굳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이서윤이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는 나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정신 놓지 마. 강한수가 이서윤의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깊은 상처에 소독약을 들이부으며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 아가씨가 누군데 이런 험한 곳에 버려진 거야. 옷감도 보통 비싼 게 아닌데. 강한수가 이서윤의 젖은 소지품을 바닥에 늘어놓다가 반짝이는 금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강한수가 만년필 뚜껑에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를 읽으며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JS그룹? 이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대기업 아니야? 이런 귀한 집 딸이 왜 이런 꼴이 됐어? 강한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이서윤에게 낡은 솜니부를 덮어주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허벅지에 난 자상을 천으로 단단히 지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작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든 게 분명해. 강한수가 이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수건을 다시 적셔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이서윤은 열에 들뜬 채 가끔 몸을 들썩이며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한수가 화로에 불을 더 지피며 방 안에 온기를 올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밖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아주 멀리서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산 아래를 훑었습니다. 산 아래 국도변에는 검은색 대형 차량 세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킬러 독사가 비에 젖어 눅눅해진 담배를 입에 물고는 부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 계집이 이 근처에서 사라진 게 확실해. 핏자국이 빗물에 다 씻기기 전에 샅샅이 뒤져. 옆에 서 있던 부하가 빗물을 연신 손으로 닦아내며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폭풍우 속에서 그 몸으로 살아남았을까요? 그냥 산짐승 밥이 됐다고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독사가 부하의 뺨을 소리가 나게 후려치며 서슬 퍼런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최 실장님이 시체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 독사가 수색견의 목줄을 거칠게 낚아채며 어두운 산등성이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부하들이 강력한 손전등을 켜고 어두운 숲속으로 흩어지며 서로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쪽에 혈흔이 남아 있습니다. 가방을 끌고 간 자국이 보입니다. 독사가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가 진흙 위에 찍힌 커다란 장화 자국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 계집 발자국이 아니야. 산짐승 같은 놈이 이 근처에 살고 있어. 독사가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며 입술을 기분 나쁘게 비틀었습니다.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어떤 멍청한 놈이 감히 우리 물건에 손을 댄 거야. 독사가 산 위쪽 오두막이 있을 법한 방향을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불빛 하나라도 보이는 곳은 모조리 들이닥쳐라.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도 같이 묻어버려. 독사가 수색견의 코를 땅에 밀착시키며 비장한 걸음으로 숲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 강한수는 창밖에서 아른거리는 손전등 불빛을 예민하게 포착했습니다. 강한수가 창문을 아주 살며시 닫아 잠그며 낮은 목소리로 침을 삼켰습니다. 역시 그냥 조난이 아니었어. 잡아먹으러 오는 늑대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았군. 강한수가 벽 선반 뒤에 숨겨두었던 낡은 장총을 꺼내며 침대 위에 이서윤을 곁눈질했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불규칙하고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총구를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놈들이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니까. 강한수가 현관문에 무거운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마당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뚜둑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강한수가 거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숨을 최대한 죽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좀 했겠지.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저승길이 될 거다. 강한수가 마당 구석구석에 미리 심어둔 덫들의 위치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강한수가 품 안에서 작고 낡은 무전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김씨 형님, 산에 굶주린 쥐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쪽 길목 상황 좀 봐주세요. 무전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늙은 사냥꾼 김씨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야, 번호판도 없는 검은 차들이 마을 진입로를 막아섰다. 예산놈들이 아니니 절대 문 열어주지 마라. 강한수가 무전기를 끄고 이서윤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들었지? 이제 너랑 나랑은 운명 공동체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이겨내야 해.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목 맥박을 다시 짚어보며 초조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밖에서는 수색견이 컹컹거리며 지저대는 날카로운 소리가 점점 오두막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강한수가 장총의 놀이쇠를 탁 소리가 나게 당기며 단단한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 산신령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강한수가 바닥에 놓여있던 랜턴의 불을 완전히 끄자 오두막 안은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는 아까보다 더 거세졌고 누군가 마당의 나무 울타리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한수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현관문 쪽을 노려보며 미동도 없이 기다렸습니다. 독사와 그 일당들의 지능 묻은 거친 발소리가 이제 현관문 바로 앞 데크까지 울렸습니다. 독사가 문손잡이를 부술 듯 거칠게 돌리며 밖에서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고 그 계집애 내놓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강한수가 대답 대신 총구를 문 중앙으로 겨누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방 안에서 강한수의 고른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발가락 끝에 덮인 이불을 다시 여며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기술과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가녀린 생명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폭우는 세상을 다 쓸어버릴 듯 쏟아졌고 산골의 깊은 밤은 피냄새를 머금은 채 흘러갔습니다. 강한수가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에 맞춰 천천히 방아쇠에 검지를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독사의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육중한 어깨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한수가 침착하게 폐부 깊숙이 공기를 들이마시며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오두막 주변을 겹겹이 포위한 괴한들의 손전등 불빛이 창살 사이로 어지럽게 들이닥쳤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곁을 지키며 어둠 속에 숨은 맹수처럼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유혈낭자한 폭풍을 예감하듯 강한수의 눈빛이 번개보다 더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강한수가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우며 적들의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이서윤은 꿈속에서 헤매듯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강한수의 옷자락을 약하게 거머쥐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 위에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치며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산골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가운데 오직 강한수의 오두막에서만 살기 띈 불빛이 일렁였습니다. 강한수가 문이 부서지기 직전의 찰나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총의 조준점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한수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졌고 마침내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져 나갔습니다. 강한수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둠을 향해 첫 번째 탄환을 쏘아 올렸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폭우가 잦아들고 강원도의 산골짜기에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습한 안개가 짙게 깔렸습니다. 강한수가 조용히 창가에 매달린 깨진 거울 조각을 이리저리 돌리며 밖의 동태를 살폈죠. 안개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오두막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강한수가 바닥에 놓인 장총의 놀이쇠를 소리나지 않게 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쥐새끼들이 안개를 틈타서 아주 살금살금 기어오는군. 그때 침대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이서윤이 갑자기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서윤이 옆에 놓여있던 수렵용 칼을 움켜쥐고 강한수를 향해 휘두르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기 가둔 거지? 저리 비켜. 강한수가 가볍게 이서윤의 손목을 낚아채 제압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으면 얌전히 숨이나 쉬고 있어. 지금 내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문 앞까지 와 있으니까. 이서윤이 겁에 질린 눈으로 강한수를 노려보며 쉰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도 최 실장이 보낸 사람이야?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줘. 강한수가 이서윤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입을 거칠게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돈 따위엔 관심 없으니까 입 닥치고 있어. 여기서 소리 한 번만 더 내면 저놈들이 널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단단한 팔뚝을 붙잡은 채 몸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두막 밖에서는 킬러 독사가 부하들에게 손짓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치켜들며 부하들에게 낮게 명령했습니다. 안에 산짐승 같은 놈이 하나 있다. 방심하지 말고 보이는 즉시 사살해. 옆에 있던 부하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서윤 아가씨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죽여도 됩니까? 독사가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부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최 실장님이 시체라도 찾아오라고 하셨으니 상관없어. 단 그 칩이 상하지 않게 가슴 부위는 피해서 쏴라. 사내들이 구두 소리를 죽이며 오두막 데크 위로 발을 올리자 낡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강한수가 그 소리를 듣고 이서윤의 귀에 대고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금 당장 저 지하실 구멍으로 기어들어가. 이서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강한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워. 같이 가.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거야. 강한수가 이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난 저놈들 발목을 잡아야 하니까 서둘러. 강한수가 지하실 입구의 낡은 덮개를 열고 이서윤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서윤이 어두운 구멍 안으로 사라지자 강한수가 미리 준비해둔 가스통의 밸브를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강한수가 거실 중앙에 놓인 탁자 아래의 낚싯줄로 연결한 인계철선을 교묘하게 설치했죠. 독사가 오두막 문을 발로 거칠게 박차고 들어오며 총구를 사방으로 휘둘렀습니다. 어디 숨었나 쥐새끼 같은 놈들. 좋은 말로 할 때 기어나와라.
독사가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가스 냄새 같은데? 그 순간 독사의 부하 한 명이 탁자를 건드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강한수가 설치한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가스렌지 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으악! 위험해. 모두 피해. 엄청난 폭음과 함께 오두막이 화염에 휩싸이며 창문 유리가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강한수는 폭발 직전 이미 지하실 통로를 통해 건물 밖 숲속으로 몸을 날린 상태였죠. 강한수가 지하실 끝 연결 통로에서 기어나온 이서윤을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멈추지 마. 지금부터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계속 뛰어야 해. 이서윤이 매연에 그을린 얼굴로 기침을 하며 강한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너무 힘들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제발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돼? 강한수가 이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험한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지금 쉬면 저놈들 총알이 내 심장을 뚫을 거다. 살고 싶으면 이 악물고 따라와. 안개 자욱한 산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공명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독사는 폭발의 충격으로 옷이 군데군데 탔지만 미친 듯한 눈빛으로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독사가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부하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들 멀리 못 갔어. 저기 산등성이 쪽으로 도망치는 게 보인다. 당장 쫓아. 독사가 저격총을 어깨에 메고 원숭이처럼 빠르게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강한수와 이서윤은 깎아지른 듯한 암벽지대인 독수리 바위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이서윤이 깎아지른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아래는 천길 낭떠러지야. 여길 어떻게 내려가라는 거야. 강한수가 배낭에서 튼튼한 로프를 꺼내 바위에 단단히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로프 꽉 잡고 내려가기나 해. 딴 생각하지 말고. 이서윤이 로프를 잡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강한수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나 정말 무서워. 당신이 나 놓아버리면 어떡해? 나 믿어도 되는 거지? 강한수가 이서윤의 허리를 로프로 단단히 묶으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귀찮게 굴지 말고 빨리 움직여. 널 죽일 거였으면 아까 가방에 그냥 넣어뒀을 테니까. 두 사람이 절벽 중턱쯤 내려갔을 때 위쪽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독사가 절벽 위에서 저격총으로 두 사람을 조준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탄이 이서윤의 머리 바로 옆 바위에 박히며 돌가루가 이서윤의 눈가에 튀었습니다. 야, 살려줘. 총을 쏘고 있어.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로프를 놓치려 하자 강한수가 이서윤의 몸을 자신의 가슴으로 밀착시켰습니다. 강한수가 바위 틈새로 몸을 숨기며 이서윤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위치만 알려주는 꼴이니까. 내 등에 바짝 붙어. 강한수가 이서윤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절벽 옆으로 난 좁은 틈새로 이동했습니다. 독사가 혀를 차며 다시 탄환을 장전하고는 차갑게 을조렸습니다. 제법이군, 산짐승 같은 놈. 하지만 거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다. 독사가 부하들에게 절벽 아래로 우회하여 포위망을 좁히라고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강한수는 이서윤을 데리고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용오름 폭포 상류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굉음을 내며 떨어지는 모습에 이서윤이 다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설마 저 아래로 뛰어내리겠다는 건 아니지? 이건 미친 짓이야. 강한수가 이서윤의 양어깨를 잡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놈들한테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을래?
아니면 나 믿고 저 물속으로 뛰어들래? 선택해. 이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서 다가오는 괴한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알았어. 당신 믿을게. 죽어도 같이 죽는 거야. 약속해.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죽긴 왜 죽어? 나랑 같이 살아서 내려가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하면 뛴다. 강한수가 숫자를 세자마자 이서윤과 함께 거대한 폭포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허공을 갈라 차가운 물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독사가 폭포 근처로 달려와 물속을 향해 마구잡이로 총을 쐈지만 이미 두 사람은 자취를 감췄죠. 독사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저격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들, 어디까지 가나 보자. 계곡 하류를 샅샅이 뒤져.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이서윤은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 강한수의 단단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온몸을 때려도 강한수는 이서윤을 품에 안고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 사력을 다했죠.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온 강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서윤을 바위 쪽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서윤이 물을 토해내며 바닥을 기어 한수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한수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차갑게 젖은 이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살아남고 나서 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강한수가 주위를 살피며 적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깊은 동굴 쪽으로 이서윤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의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며 험한 바위길 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산을 덮고 있었고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도주는 더욱 깊은 숲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강한수의 뒷모습만 봐도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의 발자국을 충실히 따라갔죠. 강한수는 자신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오직 이서윤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독사의 고함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두 사람의 뒤를 매섭게 쫓아왔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을 동굴 안쪽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으며 다시 한번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여기서부터는 진짜 숨바꼭질이니까. 이서윤이 강한수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건 사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강한수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가리며 적들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을 했습니다. 이서윤은 어둠 속에서 강한수의 단단한 등 뒤에 몸을 숨기며 작게 숨을 내쉬었죠. 차갑게 식어가는 동굴 안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생존의 의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차가운 손을 잡고 동굴 더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나아갔습니다. 독사의 수색대들이 동굴 근처까지 육박해오는 소리가 들리자 강한수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서윤은 강한수의 팔을 더욱 꽉 붙잡으며 속으로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적들의 발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멈췄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서윤을 바라보자 이서윤이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젖은 외투를 벗겨주며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서윤은 한수의 가슴팍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짧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한수는 잠든 이서윤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반드시 이 여자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속의 아침은 그렇게 처절한 생존의 소리들로 가득 채워지며 흘러갔습니다. 강한수가 동굴벽에 기대어 장총을 품에 안은 채 밖을 감시하며 밤을 새웠죠. 이서윤은 꿈속에서도 한수의 손을 놓지 않으려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도주는 내일 더 험난한 산길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한수가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이서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동굴 안에 평화롭게 퍼지며 잠시나마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강한수의 눈에는 이서윤을 향한 연민과 보호 본능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차가운 동굴 안에서 서로의 유일한 빛이 되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산새들이 울기 시작하며 산속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다시 움직여야 해. 놈들이 포위망을 더 좁혀오기 전에. 이서윤이 눈을 비비며 한수를 올려다보자 한수가 희미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윤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나며 다시금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서며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강한수와 이서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다시 한번 죽음의 숲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독사는 산 아래에서 부하들을 보채며 다시금 매서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앞길을 가로막는 덤불을 베어내며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이서윤은 한수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용기를 내어 따라갔습니다. 산골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생존이라는 불꽃으로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멀리 보이는 능선을 가리키며 이서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 능선만 넘으면 안전한 길이 나올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동행은 그렇게 산골의 깊은 골짜기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폭포 아래에서 사선을 넘나든 지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계곡물에 젖은 옷이 채 마르기도 전에 머리 위 하늘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수가 서둘러 이서윤의 어깨를 잡아 바위 틈새 깊숙한 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대한 회색 헬기가 나무 꼭대기를 휘저으며 폭포 위 공터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정갈한 정장 차림의 최 실장이 무장대원들을 거느리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실장이 손에 든 확성기를 입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산 전체에 외쳤습니다. 서윤 아가씨, 저 최 실장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서윤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바위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최 실장님, 저 여기 있어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팔목을 부서질 듯 꽉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저 사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함정일 수도 있어. 이서윤이 강한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최 실장님은 우리 아빠만큼이나 내가 믿는 사람이야. 비켜. 이서윤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공터를 향해 달려가자 최 실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최 실장이 이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순간 강한수가 장총을 겨눈 채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강한수가 최 실장의 번쩍이는 가죽 구두 끝을 턱으로 가리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실장님이라고 했나? 그 비싼 구두에 묻은 붉은 진흙은 어디서 묻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지? 최 실장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안경테를 슬쩍 치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결례입니까? 나는 아가씨를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산 사람이 상관할 바가 아니죠. 강한수가 비웃음을 흘리며 총구를 최 실장의 미간으로 조금 더 바짝 들이댔습니다. 이 산에 이런 색깔의 진흙이 나오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야. 아가씨가 가방에 담겨 묻혀있던 그 구덩이 근처지. 이서윤이 강한수의 말을 듣고 최 실장의 구두와 옷자락을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최 실장의 인자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최 실장이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이서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눈치가 빠른 놈이 하나 붙어 있었군. 서윤 아가씨,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거 아직도 몰랐습니까? 최 실장이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자 이서윤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산골짜기에 내질렀습니다. 으악! 가슴이 너무 아파요. 최 실장님, 대체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최 실장이 쓰러진 이서윤을 내려다보며 구두굽으로 이서윤의 손가락을 가볍게 짓눌렀습니다. 당신 심장 근처에 심어둔 그 칩은 추적기만 되는 게 아니야. 내 손가락 하나면 당신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지. 강한수가 이를 갈며 최 실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독사가 숲속에서 나타나 강한수의 어깨를 조준했습니다. 독사가 소음기 달린 총을 흔들며 강한수를 비웃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산짐승아. 내 놈 손가락이 움직이기 전에 내 머리에 구멍이 날 테니까. 최 실장이 단말기를 조작해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이자 이서윤이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습니다. 강한수가 다급하게 이서윤의 목에 걸린 금색 만년필을 낚아채 이서윤의 가슴 위에 밀착시켰습니다. 만년필 속에 내장된 강력한 자석 성분이 전자칩의 신호를 간섭하며 이서윤의 고통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강한수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헬기 근처에 쌓여있던 산악용 유류고를 향해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함께 헬기 주변이 폭발하며 사방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서윤아, 내 손 꼭 잡아. 여기서 벗어나야 해. 강한수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서윤을 옆구리에 끼고 울창한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최 실장이 폭발의 여파로 바닥을 구르며 독사에게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장부는 전현 어머니가 가꾸던 추모림 어딘가에 있어. 산 전체에 불을 질러서라도 찾아내. 강한수는 비탈길을 구르듯 내려가 이서윤의 어머니가 평소 아꼈던 영면의 동굴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이서윤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강한수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최 실장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빠를 죽인 것도 정말 저 사람인 거야? 강한수가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으며 이서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우는 것보다 살 생각을 해야 해. 저놈들은 진심으로 널 죽이려고 하고 있어. 강한수가 동굴 안쪽 벽면에 숨겨진 철제 보급고를 발견하고는 단단한 자물쇠를 총으로 쏘아부쉈습니다. 보급고 안에는 먼지 쌓인 비상식량과 함께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의 전원을 켜자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서윤의 어머니가 야윈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최 실장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이서윤이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동굴 안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비장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거야. 보급고 밑바닥에 숨겨둔 장부가 널 지켜줄 거다. 이서윤이 바닥에 철판을 걷어내자 최 실장의 뇌물 목록과 살인 교사 정황이 담긴 두꺼운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한수가 장부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놈을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놈들이 벌써 냄새를 맡은 것 같군. 동굴 밖에서 독사와 용병들의 거친 발소리가 바닥의 진동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독사가 동굴 입구 근처에서 수류탄의 핀을 뽑으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거기 쥐새끼처럼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나? 다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마. 엄청난 폭음과 함께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바위 파편들이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던져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이서윤이 자욱한 먼지 속에서 강한수의 이름을 부르며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강한수, 정신 차려봐요. 다친 거 아니에요? 강한수가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며 이서윤을 향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우 이 정도로 안 죽어. 저놈들이 우리를 가두려 한다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어. 동굴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며 두 사람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손을 꽉 잡으며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남겨준 이 장부로 저 악마들을 꼭 심판할 거예요. 강한수가 장총을 다시 고쳐 잡으며 어두운 동굴 안쪽 통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독사의 웃음소리와 최 실장의 차가운 명령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귓가에 대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저놈들이 제 발로 지옥 문을 열었으니 우리가 직접 안내해주자고.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장부를 품 안에 더 깊숙이 갈무리했습니다. 동굴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두 사람의 젖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한수가 앞장서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서윤은 강한수의 넓은 등 뒤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폭발로 막힌 입구 너머로 적들의 삽질 소리와 고함이 희미하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수가 발등을 타고 흐르는 지하수의 감촉을 느끼며 이서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동굴은 산 반대편 절벽이랑 연결되어 있어.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서윤이 강한수의 팔을 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두운 벽면에 길게 늘어지며 긴박한 탈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동굴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강한수가 가끔 멈춰서서 이서윤의 상태를 살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서윤은 어둠 속에서도 강한수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향한 처절한 사투뿐이었습니다. 강한수가 동굴벽에 날카로운 바위를 짚으며 이서윤의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서윤은 어머니의 비망록이 담긴 가방을 고쳐 매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동굴 안을 울리며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강한수가 갑자기 멈춰서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쪽에서 다시 한번 둔탁한 폭발음이 들리더니 동굴 전체가 비명을 지르듯 흔들렸습니다. 독사가 동굴 천장을 무너뜨려 두 사람을 생매장하려는 잔인한 계획을 실행한 것입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앞으로 전력 질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강한수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돌더미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시련 앞에 놓였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을 감싸 안은 채 바닥을 굴렀고 거대한 바위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품속에서 거친 숨을 내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얼굴을 살피며 괜찮냐고 묻자 이서윤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처절한 생존 싸움은 이제 동굴의 더 깊은 심장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다시 몸을 일으켜 이서윤을 부축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굴 밖의 태양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숲은 피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수와 이서윤의 뒤로 무너진 돌무더기가 산을 이루며 완벽한 고립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복수의 불꽃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굴 천장에서 쏟아져 내린 흙먼지가 조금씩 가라앉으며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한수가 콜록거리며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조각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강한수가 자신의 몸 아래에서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이서윤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이봐 아가씨,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숨은 제대로 쉬어지는 거야? 이서윤이 파르르 떨리는 눈을 천천히 뜨며 강한수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강한수 씨, 무사한 거죠? 난 괜찮으니까 제발 당신 몸부터 챙겨요. 강한수가 이마에서 흐르는 핏방울을 소매로 툭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한수가 무너져 내린 입구 쪽을 보며 씁쓸하게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놈들이 아주 작정하고 우리를 묻어버렸군. 하지만 이 정도로 죽을 내가 아니지. 강한수가 배낭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동굴 안쪽 깊은 곳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예전에 광부들이 쓰던 지하수로가 나올 거야. 거기라면 밖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지도 몰라. 이서윤이 어머니의 비망록이 든 가방을 꼭 껴안으며 강한수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동굴 안은 습한 기운과 함께 기분 나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강한수가 바닥에 고인 물에 손을 담가보며 이서윤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이 차가운 걸 보니 근처에 안반수가 흐르는 모양이야. 목 좀 축이고 가자고. 이서윤이 강한수가 건네는 수통을 받아 한 모금 마신 뒤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최 실장은 헬기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쫓고 있잖아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어깨를 툭 치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놈들은 이 산의 생리를 전혀 몰라. 내가 여기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고작 저런 놈들한테 당하겠어? 강한수가 동굴벽에 설치된 낡은 철문을 발견하고는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지하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눈앞에 펼쳐진 초록빛 야생화와 희귀한 약초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동굴 안에 이런 장소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여긴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강한수가 정원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어보며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 신만이들이 비상시에 쓰던 비밀거처 같은데 여기 비상식량도 있고
옷가지도 있군. 이서윤이 상자 안에서 자신의 이름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아기 베넷 저고리를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이서윤이 저고리를 가슴에 대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 글씨예요. 엄마가 내가 아주 어릴 때 여길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낡은 비망록의 마지막 장을 함께 넘겼습니다. 비망록 마지막 장에는 이 산의 통신 중계기 위치와 비밀 안테나를 가동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비망록을 읽어내려가며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최 실장이 배신할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숨겨두신 거죠. 강한수가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동굴 벽면의 구형 무전 장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산 아래 사냥꾼 김씨 형님이랑 연락이 닿을 수도 있겠어. 아가씨, 여기 잠시만 앉아 있어 봐. 강한수가 전선을 연결하고 다이얼을 돌리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동굴 안을 울렸습니다. 한수냐? 한수야, 내 목소리 들리냐? 너희 죽은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었다. 강한수가 반가운 기색을 숨기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 안 죽었습니다. 아가씨도 무사하고요. 지금 최 실장 놈들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김 씨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밖에 험악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놈들이 산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 중이다. 증거를 다 태워버리려는 모양이야. 조심해야 한다. 강한수가 주먹을 꽉 쥐며 곁에 서 있던 이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손을 덮으며 떨리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 저 서윤이에요. 저희 엄마가 남긴 장부를 찾았어요. 이걸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김씨가 이서윤의 목소리를 듣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살아서 다행입니다. 내가 마을 청년들이랑 같이 아래쪽 길을 터놓을 테니 걱정 마세요. 강한수가 무전기를 끄고 이서윤에게 짧고 날카로운 칼 한 자루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아가씨도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저놈들이 들이닥치면 내가 항상 곁에 있을 순 없으니까. 이서윤이 서툰 솜씨로 칼을 넘겨받으며 강한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나약하게 울기만 하던 재벌 집 딸은 이제 죽었어요. 나도 싸우고 싶어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뒤로 가서 칼을 잡는 올바른 자세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칼은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게 아니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하고 휘둘러야 해. 이서윤이 강한수의 지도에 따라 허공을 향해 칼을 내지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서윤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강한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강한수 씨는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죠? 우린 그냥 우연히 만난 사이일 뿐이잖아요. 강한수가 정원 구석의 야생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냥 보기만 했지. 강한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내 손을 잡은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이서윤이 강한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옷자락을 살짝 잡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꼭 같이 살아서 나가요. 두 사람은 동굴 안에 야생초를 뜯어간다니 허기를 채우며 마지막 하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한수가 동굴 천장에 뚫린 작은 공기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위로 연결된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적들의 포위망 뒷덜미로 나갈 수 있어. 무서워도 참아야 해. 이서윤이 밧줄을 꽉 움켜쥐며 강한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당신이 뒤에 있다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어서 가요. 더 늦기 전에. 강한수가 먼저 밧줄을 타고 올라가 위쪽의 안전을 확인한 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손을 잡고 가파른 암벽을 기어오르며 절벽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벌써 시뻘건 불길이 나무들을 집어삼키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독사가 헬기 위에서 확성기로 최후의 경고를 내리며 산을 비웃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갈 곳은 지옥뿐이다. 불타 죽기 싫으면 장부를 던지고 기어나와라. 강한수가 연기 자욱한 숲을 노려보며 이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놈들이 불을 질렀어. 하지만 우리가 나갈 길은 불길보다 더 뜨거울 거야. 이서윤이 장부가 든 가방을 등에 단단히 매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저 불길이 꺼지기 전에 최 실장의 가면을 반드시 벗겨버리겠어요. 가요, 한수 씨. 강한수가 장총의 놀이쇠를 당기며 앞장서서 연기 가득한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게 타오르는 화염 사이로 길게 늘어지며 긴박한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 다가왔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한수가 젖은 수건을 이서윤의 입가에 대주며 낮은 포복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서윤은 매운 연기에 눈물이 났지만 강한수의 발자국만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서 타들어가는 나무들의 비명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수가 갑자기 멈춰서며 적들의 기척을 살피더니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독사의 부하들이 방독면을 쓴 채 두 사람의 흔적을 찾으며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강한수가 대검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적의 등 뒤로 다가가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이서윤이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지르는 대신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버텼습니다. 강한수가 적의 무전기를 빼앗아 상황을 살핀 뒤 이서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적들이 동쪽으로 쏠렸을 때 우리는 서쪽 계곡으로 달린다. 두 사람은 화마를 뚫고 산의 마지막 방어선인 서쪽 절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산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한수의 거친 숨소리와 이서윤의 가느다란 발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숲을 갈랐습니다. 최 실장은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묻어버린 그들이 이제 죽음의 구덩이를 뚫고 심판자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듯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격려를 건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머지 않았어. 이서윤이 강한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 대신 단단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가장 뜨겁고도 처절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그들의 눈동자에는 그 어떤 불길보다 강렬한 진실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절벽 끝에서 로프를 던지며 마지막 하강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산울림처럼 퍼지는 폭발음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먼저 절벽을 내려가며 아래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서윤을 불렀습니다. 이서윤이 로프를 잡고 허공으로 몸을 날리며 절망의 산을 비로소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뒤로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지만
두 사람의 앞길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평지에 발을 디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듯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을 이끌고 숲의 마지막 경계선을 넘으며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냥꾼이야. 최 실장을 잡으러 가자고.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복수는 이제 잿더미가 된 산을 뒤로하고 화려한 도심의 조명 속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수의 넓은 어깨 위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며 한편의 서사시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한수의 곁에서 그 누구보다 단단한 상속녀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의 동행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성스럽게 넘겨주며 마지막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사라졌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두 사람의 지친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한수가 바위 틈새에서 솟아나는 맑은 온천물을 손으로 찍어 맛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 봐라 아가씨. 여기 아주 제대로 된 온천이 있었네. 이 물에 몸 좀 담그면 피로가 싹 풀릴 거야. 이서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웅덩이를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 산속에 이런 비밀 장소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한수 씨, 정말 대단한 보물을 찾아냈네요. 강한수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바위 위에 깨끗한 헝겊을 깔아주었습니다. 보물은 무슨,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자, 내가 저쪽 가서 망볼 테니까 아가씨는 여기서 좀 씻어. 여자 몸에 흉터 남으면 안 되잖아. 이서윤이 강한수의 배려에 감동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수 씨. 금방 씻고 나갈 테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무서우니까요. 강한수가 듬직한 뒷모습을 보이며 동굴 바깥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여기서 딱 버티고 서 있을 테니까 편하게 씻어. 물온도 딱 좋으니까 푹 담그고. 따뜻한 물방울이 바위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동굴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수는 동굴 입구 근처에서 산에서 채취한 머루와 다래 그리고 말린 육포를 꺼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서윤이 한결 개운해진 얼굴로 머리카락을 만지며 강한수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호텔 스파보다 100배는 더 시원하고 기분 좋네요. 강한수가 머루 한 알을 이서윤의 입가에 가져다 대주며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자, 이거 먹어봐. 산에서 난 것 중엔 이게 제일 달고 맛있다. 아가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이서윤이 머루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반짝이며 즐겁게 외쳤습니다. 어머, 정말 달아요. 수천만 원짜리 와인보다 이 머루 한 알이 훨씬 더 향긋하고 맛있네요. 강한수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육포 한 조각을 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잘 먹으니 보기 좋네. 평생 이런 산 음식은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서윤이 무릎을 끌어안고 타오르는 모닥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사실 집에서는 항상 가시방석이었어요. 최 실장 같은 사람들이 내 뒤에서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몰라서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서윤이 고개를 돌려 강한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담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당신이랑 이렇게 도망 다니는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기분이에요. 강한수가 장총을 닦던 손을 멈추고 이서윤의 진지한 고백에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한수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나도 예전엔 사람 믿는 게 제일 무서웠어.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고 나선 이 산속에 숨어서 평생 혼자 늙어 죽을 생각이었지. 강한수가 이서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정리해주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누군가를 지키고 그 사람이 웃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거든. 동굴 안에는 두 사람의 진심이 섞인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서윤이 강한수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가느다란 손을 겹쳐 올리며 수줍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다시 이 산으로 돌아올 건가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단단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찾아갈게.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내 그림자가 되어줄 거다. 이서윤이 한수의 품 안으로 조용히 머리를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최 실장도 독사도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등 뒤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가씨는 이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다. 자, 이제 이리 와봐. 머리 좀 빗겨줄게. 강한수가 배낭에서 조각된 나무빗을 꺼내 이서윤의 긴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눈을 감고 한수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수 씨, 손이 참 따뜻해요. 우리 엄마 말고는 이렇게 내 머리를 빗겨준 사람이 없었는데. 강한수가 빗질을 멈추지 않고 이서윤의 머릿결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다 해줄게. 머리 빗겨주는 거, 맛있는 거 챙겨주는 거, 내 옆에서 내 편 되어주는 거, 전부 다. 이서윤이 눈을 뜨고 강한수를 올려다보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약속한 거예요? 나 회장 되면 한수 씨가 내 전담 비서 해줘야 해요. 월급은 아주 많이 줄게요. 강한수가 껄껄 웃으며 이서윤의 코끝을 가볍게 튕기며 대꾸했습니다. 비서는 무슨, 나는 그냥 내 뒤에서 고기나 구워주는 아저씨 할란다. 돈은 네가 다 벌어서 나 맛있는 거나 사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동굴 안의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밝히며 행복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옥 같은 추격전 속에서 찾아낸 이 짧고 소박한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카타르시스가 되었죠. 강한수가 준비해둔 깨끗한 옷을 이서윤에게 건네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꿈은 여기까지 꾸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 저 아래에서 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서윤이 옷을 받아들며 강한수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찾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저들을 무너뜨릴 거예요. 강한수가 대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장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래, 그 기세면 충분해. 김씨 형님한테 신호 보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강한수가 동굴 입구를 가로막은 덩굴을 걷어내며 밖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닦아내고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준비됐어요, 한수 씨.
갈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진실을 향해서. 강한수가 먼저 동굴 밖으로 발을 내디디며 숲속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지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한수의 뒤를 쫓는 조난자가 아니라 한수와 나란히 걷는 전우의 눈빛을 하고 있었죠.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을 이끌고 가파른 오솔길을 내려가며 마지막 작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멀리서 산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고 숲은 잠시나마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죠. 강한수가 멈춰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결연하게 의조렸습니다. 저기 보이네. 최 실장 놈들이 쳐놓은 가짜 세상이. 이제 저걸 우리가 깨부술 차례야. 이서윤이 강한수의 곁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준 이 산을, 그리고 당신이 살려준 내 목숨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강한수가 이서윤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숲속 길에 길게 드리워지며 가장 빛나고 소중했던 산골의 시간들이 뒤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과 신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다시 한번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서윤도 한수의 눈을 보며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함께 전진했습니다. 이제 폭풍전야의 평화는 끝났고 진정한 복수를 위한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우주가 되어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강한수와 이서윤은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무기 삼아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숲은 그들의 비장한 뒷모습을 보며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지푸차를 숨겨둔 마을 어귀의 낡은 창고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서윤은 한수의 보폭에 맞춰 경쾌하게 발을 놀리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동행은 이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신성한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마지막으로 숲을 뒤돌아보며 속으로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이 여자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도 좋다고 말입니다. 이서윤은 그런 한수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손을 더욱 세게 쥐며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위대한 탈출은 이제 가장 눈부신 절정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에서 비릿한 흙내음 대신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수의 지푸차가 숨겨진 마을 입구의 낡은 창고까지는 이제 불과 수백 미터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서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한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내어 내리막길을 달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한수 씨. 조금만 더 가면 도로가 보여요. 강한수가 뒤를 돌아보며 이서윤의 창백해진 얼굴을 살피고는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서윤아. 이제 조금만 더 힘내자. 저기 보이는 창고만 지나면 우리 세상이야. 그 순간 이서윤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픽 쓰러졌습니다. 강한수가 깜짝 놀라 이서윤을 안아들자 이서윤의 입가에서 선명한 핏덩이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갑자기 왜 그래? 어디가 아픈 거야? 이서윤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심장 부근을 쥐어뜯듯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한수 씨,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이서윤의 가슴 피하에 이식된 마이크로칩이 붉은 빛을 내며 기분 나쁜 진동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산 상공을 선회하던 헬기 안에서 최 실장이 차가운 눈으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 실장이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단말기의 출력 레버를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결국 산 아래까지 내려왔구나. 하지만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최 실장이 옆에 앉은 무전병에게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라. 심장에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해서 심실세동을 유도해. 고통스럽게 죽여버려. 무전병이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이서윤의 심박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독사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독사, 지금이다. 증거고 뭐고 남기지 마라. 산 전체에 불을 질러서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 산기슭 대기하고 있던 독사가 부하들에게 휘발유통을 던지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불 질러. 화염방사기 가져와서 모조리 태워버려. 쥐새끼 두 놈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 산 사방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순식간에 나무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리고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태울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강한수가 의식을 잃어가는 이서윤을 품에 안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미 탈출구는 불길에 막혔습니다. 강한수가 연기를 들이마시며 쿨럭거리다 갑자기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눈앞의 화염이 과거 작전 중에 전우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던 그 지옥 같은 현장과 겹쳐 보였습니다. 강한수가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헛소리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또 불이야. 내가 구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아. 김상병, 정신 차려. 강한수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서윤이 겨우 눈을 뜨고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강한수의 뺨을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한수 씨, 정신 차려요. 나 때문에 죽지 말고 혼자서라도 가요. 어서. 이서윤의 눈물이 강한수의 손등에 떨어지자 강한수가 번쩍 정신을 차리고 이서윤을 보았습니다. 강한수가 이를 악물고 자신의 허벅지를 단검으로 찔러 고통으로 공포를 눌렀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절대로 너 혼자 두고 안 가. 같이 살아남을 거야. 강한수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수통에 물로 흠뻑 적신 뒤 이서윤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걸로 코랑 입 막아. 뜨거운 공기 마시면 폐가 타버려. 내 등에 꼭 매달려. 강한수가 이서윤을 들쳐업고 화염이 넘실대는 숲속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는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져 강한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이 나쁜 불길아. 내가 이 여자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한수가 불붙은 나뭇가지를 맨손으로 쳐내며 절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독사의 부하들이 방독면을 쓰고 나타나 강한수를 향해 총을 쏘아댔습니다. 저기 있다. 도망 못 가게 다리를 쏴라. 불길 속으로 밀어넣어. 총탄이 강한수의 발치에 박혔지만 강한수는 멈추지 않고 깎아지른 암벽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위쪽에서 떨어진 불붙은 가지가 강한수의 발등을 덮치며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으악,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서윤아, 조금만 참아. 강한수가 고통을 참아내며 바위 틈새에 이서윤을 잠시 내려놓고 독사의 무리와 마주 섰습니다. 독사가 연기를 뚫고 천천히 걸어 나오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법 질긴 목숨이군, 산짐승아. 하지만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독사가 권총을 들어 강한수의 미간을 겨누며 여유롭게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때 헬기 안에 최 실장이 단말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독사, 뭐하고 있어? 이서윤 심박수가 멈추기 직전이다. 빨리 장부부터 회수해. 이서윤의 가슴에 달린 칩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정막을 깼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상태를 보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독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이 불쌍한 아가씨한테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독사가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거대한 나무가 벼락 맞은 듯 부러지며 두 사람 사이를 덮쳤습니다. 강한수가 그 혼란을 틈타 이서윤을 다시 안고 옥상의 절벽 끝자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아직 죽으면 안 돼. 내가 있잖아. 이서윤의 심장 박동이 잦아들며 호흡이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강한수가 절벽 끝에서 무릎을 꿇고 이서윤의 차가운 얼굴을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다 잘못했어. 살려달란 말이야. 산 전체가 시뻘건 지옥으로 변해버린 가운데 강한수의 통곡 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최 실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헬기를 더 낮게 하강시키라고 조종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독사는 불길을 피해 뒷걸음질 치면서도 강한수의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가슴에 귀를 대보고는 미친 듯이 심장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살아나. 제발 살아나란 말이야. 이대로 보낼 순 없어. 강한수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이서윤의 몸이 무기력하게 흔들렸습니다. 하늘에는 시커먼 연기가 구름처럼 몰려와 태양을 가리고 세상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입에 숨을 불어넣으며 눈물로 얼룩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령님,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이 사람만은 살려주세요. 불길은 이제 강한수의 발밑까지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확성기를 잡고 절벽 위에 강한수를 향해 조롱하듯 외쳤습니다. 강한수 씨, 이제 포기하시지? 그 여자는 이미 죽었어. 장부만 넘기면 내 목숨은 살려주마. 강한수가 최 실장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네 이놈, 지옥에 가서도 너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할 거다. 강한수가 이서윤을 품에 꼭 안고 마지막 결단을 내린 듯 절벽 아래 시커먼 연기 속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독사가 당황하며 총을 쐈지만 강한수는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화염은 산을 완전히 뒤덮었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지옥은 그렇게 모든 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한수의 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서윤의 차가운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강한수만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화염의 바다를 지나 진실의 심판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이서윤의 귓가에 대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널 꼭 살려낼 거니까. 강한수의 눈물 한 방울이 이서윤의 볼 위로 떨어지며 기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산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하늘은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연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 한 발짝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등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고통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이 지옥 같은 화염마저 잠재울 기세였습니다. 강한수와 이서윤,
두 사람의 처절한 사투는 이제 화염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헬기 프로펠러 소리에 묻혀 산골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한수가 연기 자욱한 절벽 아래에서 기적처럼 살아있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서윤의 멎었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삼킬 듯이 달려들던 절벽 아래에는 차가운 습기가 가득한 석빙고 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의식을 잃은 이서윤을 바닥에 눕히고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이봐, 이서윤. 제발 눈 좀 떠봐. 여기서 죽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눈을 감아. 강한수가 서윤의 입술에 숨을 불어넣으며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이서윤은 대답이 없었고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한수가 주먹으로 바닥을 쾅 치더니 서윤의 목에 걸린 만년필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래, 이 만년필. 이게 너를 살릴 마지막 열쇠일지도 몰라. 강한수가 만년필의 끝부분을 돌려 분해하자 작은 자석 뭉치와 함께 비상용 소형 배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한수가 그 배터리를 서윤의 심장 칩이 박힌 부위에 갖다 대며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움직여줘.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보여달란 말이야.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윤의 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서윤이 커다란 숨을 들이켜며 꺽꺽거리는 소리와 함께 멎었던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윤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어. 서윤아, 내 목소리 들려? 나야 한수야. 이서윤이 초점 없는 눈을 간신히 뜨며 강한수의 옷자락을 힘겹게 거머쥐었습니다. 한수 씨, 나 살아있는 거예요? 아까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이었는데. 강한수가 서윤을 품에 꼭 안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넌 살았어. 이제 저 악마 같은 놈들한테 갚아줄 시간만 남았어. 그때 석빙고 입구에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며 독사가 검은 연기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독사가 칼을 뽑아들고는 짐승 같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낮게 의조렸습니다. 질긴 목숨이군. 하지만 여기가 너희의 무덤이 될 거다. 그 장부 내놓고 편하게 죽어라. 강한수가 서윤을 뒤로 물러나게 하며 허리춤에서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윤아, 저 안쪽으로 숨어. 저놈은 내가 여기서 끝장낼 테니까 절대로 나오지 마. 이서윤이 강한수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수 씨, 다치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위험해 보여요. 강한수가 독사를 향해 천천히 발을 옮기며 서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저런 쥐새끼 한 마리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강한수가 독사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옆구리에 깊은 자상을 입혔습니다.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고 강한수는 단숨에 독사의 무기를 걷어찼습니다. 강한수가 독사의 멱살을 잡아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주인이 어디 있나? 헬기는 지금 어디에 착륙했어? 독사가 피를 울컥 쏟아내며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장 옥상이다. 최 실장님은 이미 승리 선언을 하러 가셨어. 너희는 늦었어. 강한수가 독사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윤아, 이제 주총장으로 가야 해. 가서 저놈의 가면을 전 국민 앞에서 벗겨버리자.
이서윤이 바닥에 떨어진 독사의 무전기를 집어들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수 씨. 김 씨 아저씨한테 연락해서 방송국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주세요. 강한수가 지프차의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도심의 고층 빌딩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이서윤은 차 안에서 어머니의 비자금 장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입술을 바짝 깨물었습니다. 한수 씨, 저 건물이네요. 옥상에 최 실장의 헬기가 보여요. 강한수가 차를 건물 지하에 세우고는 서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상까지 가는 길은 내가 열어줄게. 넌 그 장부만 잘 챙기고 뒤만 따라와. 두 사람이 비상계단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최 실장이 헬기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서윤의 생존 소식을 들은 듯 당황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었다며? 당장 옥상 문 잠그고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해. 그때 강한수가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며 최 실장을 향해 장총을 겨눴습니다. 최 실장, 내 놈의 추악한 연극은 여기서 끝이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최 실장이 뒤를 돌아보며 사색이 된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독사는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이서윤이 강한수의 옆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장부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최 실장님,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이고 엄마의 유산까지 탐낸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최 실장이 허탈하게 웃으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는 소리쳤습니다. 증거?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여기서 너희 둘만 죽이면 모든 게 내 세상이 되는데. 강한수가 최 실장의 손목을 향해 탄환을 발사하자 권총이 바닥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최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순간 서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카메라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이 광경을 보고 있어요. 김 씨 아저씨가 이미 모든 방송 채널에 연결해뒀거든요. 옥상 대형 전광판에는 최 실장의 비명과 추악한 얼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전광판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전현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당장 저 카메라 꺼. 이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 실장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죗값을 치르세요. 헬기장 주변으로 경찰 헬기들이 몰려들며 최 실장을 향해 투항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한수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최 실장을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윤아. 네가 지켜낸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네. 이서윤이 강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한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벌써 그 산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경찰들이 옥상으로 들이닥쳐 최 실장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실장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대로 안 끝나.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모조리 찢어 죽일 거야. 강한수가 최 실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럴 기회는 다시 없을 거다. 네가 저지른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테니까. 옥상의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전광판에는 서윤의 생존 소식과 함께 한수의 헌신적인 구조 과정이 뉴스 특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서윤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 아가씨,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이서윤이 강한수의 손을 꽉 잡으며 카메라를 향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저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강한수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서윤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서윤은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서윤아,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난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서윤이 강한수를 올려다보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사실인걸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장부도 제 목숨도 벌써 사라졌을 테니까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쉴 새 없이 터지며 축복 같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강한수가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내 곁에 있을게. 건물 아래에서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많은 시민이 서윤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최 실장의 추악한 범죄는 그렇게 전 국민의 분노 속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강한수와 이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길고 긴 사투 끝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겠고 멀리서 밝아오는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서윤이 장부를 가슴에 꼭 안으며 강한수에게 고마움을 다시 전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진실이 승리하는 걸 보셨으니까요. 강한수가 서윤의 손을 잡고 옥상을 내려가며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픈 기억 다 잊고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온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강한수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옥상 문을 나서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민들의 환호성 속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서윤은 이제 한수의 품 안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상속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강한수 역시 과거의 트라우마를 씻어내고 진정한 사랑을 찾은 남자로 우뚝 섰습니다. 두 사람의 위대한 승리는 그렇게 역사에 남을 감동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옥상 위에는 평화로운 정적만이 남았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강한수와 이서윤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앞으로의 삶을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동행은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영원히 오르내릴 것입니다. 화려한 유리 건물이 즐비한 서울 도심의 JS그룹 회장실입니다. 이서윤이 창밖의 복잡한 도심 풍경을 내려다보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군용 인식표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사회공헌 재단 설립안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서윤이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먼 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원도 추모림 복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강한수 씨가 매일같이 산을 돌보며 묘목을 심고 계십니다. 다만 보내드린 보상금은 여전히 반송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식표를 가슴에 꼭 껴안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고집불통이라니까요. 돈으로 갚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닌데 그 사람은 참 바보 같아요. 이서윤이 의자에서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며 단호한 표정으로 명령했습니다. 이번 주말 일정은 모두 취소하세요.
저 강원도 좀 다녀와야겠어요. 비서가 당황한 듯 뒤를 따라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주말에는 외국 바이어들과의 중요한 오찬이 잡혀 있습니다.